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와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전격 합병한다고 발표했어요. 합병 기업 가치는 1700조에서 2100조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왜 로켓 회사랑 AI 회사를 합치는 걸까요?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보낸 메모를 보면요, 지상은 전력과 냉각수의 한계를 직면했다. AI 연산을 위한 유일하고 논리적인 해법은 우주뿐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자, 27일 미국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미 에너지부 DOE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버지니아 북부 이른바 데이터 센터 엘리 인근에다가 소형 원자로 SMR 2기 건설을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뭐냐? 2년 안에 인허가를 다 끝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자로 인허가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2년 안에 끝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하냐? 분명히 그 얽히고 설킨 그 수많은 기관들이랑 또 주민들도 있고 막 심사도 해야 되고,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미국은 지금 AI 패권을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 자, 이 이야기는 2025년 8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인 DOE가 발표 하나를 하거든요. 바로 DOE 리액터 파일럿 프로그램. 여기에 11개 스타트업이 선정돼요. 리액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소형 원자로를 한번 돌릴 수 있게 시험하는 건데, 약간 소형 원자로를 위한 쇼미더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끼리 한번 야 대결해봐.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1개 기업이 딱 왔는데 이 미국 정부가 미친 듯한 미션을 준 거죠. 미션이 뭐냐? 2026년 7월 4일까지 원자로 임계에 도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 킬 수 있는 정도까지 너네가 발전해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정부님아, 아니 뭐 짓는 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원자로 하나 짓기 위해서 서류 심사만 3년인데 이걸 1년 안에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 핵이에요. 핵을 갖고 노는 거니까 진짜 심사가 빡빡한 데다가 거기다 요즘에는 친환경이다 뭐다 하면서 조금만 안 지키면은 얄짤없는 세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일단 허가 자체를 안 내줘. 근데 그거를 1년 안에 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 아, 그거? 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트럼프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인 이 NRC에다가 전화해서 한마디 하죠. 야, 나 대통령인데 너네 이제 원자력 발전 규제 하지 마. 앞으로는 우리 DOE가 직접 승인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딴 거 해, 딴 거. 딴 거 찾아. 딴 일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NRC에서는 난리가 나죠. 아니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갑자기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 그리고 너 환경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이 뭐다? 지금 환경 생각할 때 아니야. AI 전쟁 중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은 뭐다? 전시 상태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법률을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14,301호를 발동을 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지금 AI를 누가 빨리 발전하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법률 적용돼서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전쟁 중일 때 탱크 만들 때 이 탱크는 이게 화약을 너무 써가지고 이거 환경에 안 좋은데요. 그리고 이거 기름 이거 철철 흐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환경에 안 좋아요. 이거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쟁 중일 때는 그냥 바로 환경 영향이건 뭐건 그냥 바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AI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한테 규제받을 일 없어. 그냥 우리가 직접 승인하면 돼. 라고 하면서 1월 27일에 DOE랑 FERC, 그러니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엘리 인근에다가 SMR 2기 건설을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5에서 7년 걸리는 인허가를 몇 개월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버지니아냐? 버지니아 별명이 데이터 센터 엘리예요. 엘리. 이 길을 뜻하는 엘리. 이 별명에 맞게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이 버지니아를 통과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가 다 여기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지금 버지니아 전력 예비율이 8%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냐? 갑자기 날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막 틀어.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면 바로 정전이 일어날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전력 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가 85%나 폭증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점점 폭증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은 뭐다? 또이다. 그러니까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메꿀 수가.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정부가 원전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원전을 푸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AI 괴물을 먹여 살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번에 리니지 클래식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리니지 말섬 랩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0.3와트시의 전기를 써요. 근데 만약에 GPT한테 본던 사냥이랑 말던 사냥 효율 뭐가 더 좋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2.9와트시의 전기를 씁니다.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는 전기를 더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학습 단계나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게 되면은 100배까지도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백 요리사에 빠져서 1시간 정도 봤다고 칩시다. 그때 소비되는 전력이 약 30에서 50와트시예요. 근데 AI한테 이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 그리고 비슷한 영화 추천해줘 하면서 10번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9와트시를 써요. 넷플릭스 1시간 보는 것만큼의 전기가 AI 질문을 10번 했을 때 드는 전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질문이 하루에 몇 개나 들어올까요? 챗GPT만 해도 하루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1억 명이 만약에 한 사람당 평균 10개의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290만 킬로와트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면은 8,700만인데 이게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이랑 맞먹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소리 없는 전쟁 중인데 지금 전 세계가 뭐라고 하고 있죠? 탄소 중립, 친환경, 지구를 지키자.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구글, 아마존 다들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많이 깔고 친환경 에너지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한참 부족한 거죠. 왜? 태양광이랑 풍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끊김 현상이라는 거죠.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을 하지도 않고 흐린 날도 효율이 떨어져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정지고. 근데 데이터 센터 어때요? 24시간 365일 돌고 있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99.999%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야, 안 되겠다. 야, 원전 그냥 쓰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 이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500억 달러나 투자했어요. 그래서 10기가와트시의 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10기가와트시면 한국 전체 원전 용량의 40% 수준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라 그랬냐? 최근에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을 다시 켜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죠. 즉 친환경으로는 AI 괴물한테 전기 못 먹인다. 빅테크는 이미 원전으로 방향 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원전 지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변압기가 필요해요. 변압기. 변압기가 뭐냐면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인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거의 뭐 피카츄죠. 전압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220V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바꿔주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변압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변압기가 없어. 변압기가. 여기저기 다 두려봐도 없대. 지금 우드 맥킨지라는 에너지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2025년에 전력 변압기 공급 부족률이 30%래요. 30%.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한데 지금 70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나 부족한 거예요. 30%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대기 시간이 128주, 약 2.5년.
여러분이 변압기 하나 사려고 하면은 2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발전소용 대형 변압기는 144주, 거의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면은 변압기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나 특수 강판, 구리, 절연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족해요. 다. 그리고 변압기 만드는 공장이 전 세계 몇 개 없대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 연결을 못해서 전기를 못 쓰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박난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한국에는 4개가 있죠. 첫 번째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 4개 회사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33조 원. 5에서 6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문을 해도 6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6년 후에. 다른 회사들 이미 다 변압기 받아가지고 혹은 변압기 1년, 2년 내에 받아서 SMR 해가지고 전기 받아서 빵빵하게 AI 돌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문해도 6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물량, 현재 재고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뭐다? 수요가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공급은 일정하다. 그러니 이 차이를 메꿀 수 있을 만큼 값을 더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2022년 대비 현재 4배에서 6배 상승했고 미국이 관세 엄청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살 데가 없으니까. 만드는 데가 얼마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변압기가 엄청 수혜를 입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라늄. 여러분, 원전 돌리려면 당연히 우라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 스팟 가격이 파운드당 64에서 83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2026년에는 90일에서 135달러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를까요? 공급이 여기도 구조적으로 부족해요. 첫 번째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라늄 광산 개발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우라늄을 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우라늄으로만 혹은 우라늄 광산에서만 우라늄이 나오는데 지금 우라늄 광산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자톰프롬 세계 1위 우라늄 생산 기업이에요. 근데 25에서 26년 생산 목표를 오히려 낮췄어. 생산 목표를 낮췄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 목표를 낮추는 회사가 있다? 뭐지 싶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라늄을 캐려면 황산이 필요해요. 황산이 필요한데 황산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소마이르 니제르 광산에서 황산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군부가 접수하면서 지금 완전히 황산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단이 되니까 덩달아 여기도 황산이 부족해지면서 중단이 된 거죠. 중단됐다기보다는 생산량을 하향 목표 조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최대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에서도 지금 광산 확장이 지연되면서 2025년 생산이 19%나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오히려 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 이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라늄 슈퍼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SMR, 변압기, 우라늄 다 좋은 투자처죠.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지구 위에서 해법이라는 거죠. 지구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3개나 있어요. 첫 번째로 냉각비.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전력의 40%가 냉각에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서버가 열을 막 내뿜으니까 그걸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한 이 40%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기료. 아무리 SMR이 있어도 발전 비용 있죠. 송전 비용 있죠. 유지 보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짜로 전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토지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부지해야 되고 발전소 부지, 송전탑 부지, 땅값은 계속 오르고 규제는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무대의 구조적 한계에 의해서 SMR이 상용화되든 변압기 공급이 늘어나든
이 비용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비용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생각한 것이 바로 누구다?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데 지금 그의 회사 스페이스 X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 아마 소름 돋을 겁니다. 2026년 1월 22일에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로이터 세계 3대 경제 매체가 동시에 같은 뉴스를 터뜨렸어요. 스페이스 X가 4대 은행을 IPO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여러분, 이 월가의 빅4가 한 회사 IPO에 붙었다? 그냥 IPO가 아니에요. 미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목표 밸류가 뭐냐? 1.5조, 약 2,000조라는 거죠. 2,000조. 이게 2,000조가 얼마냐면은 한국 GDP가 약 2,100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기업 하나가 한국 경제 규모랑 맞먹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냥 조팝 나라도 아니고 세계 경제대국 13위인 우리나라가 어떤 한 국가랑 맞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최대 IPO가 사우디 아람코의 290억 달러예요. 근데 스페이스 X가 300억 이상을 지금 부르면서 그 기록을 깨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머스크 형님은 300억 달러나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스페이스 X의 CFO인 브렛 존슨이 2025년 12월 12일에 직원들한테 내부 메모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Deploy AI Data Centers in Space. 즉,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배치해라.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자, 이게 왜 미친 아이디어 발상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 돌리면 뭐가 문제라 그랬죠, 아까? 전기 만드는데 비싸요. 그리고 계속 비싸질 거죠. 그리고 냉각. 전체 전력의 약 40%를 이 냉각에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냉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량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구 안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런 제약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 우주에서는 태양이 24시간 떠 있어요. 태양 동기궤도라는 걸 쓰면 위성이 항상 태양빛을 받는 각도로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구 대기가 없으니까 태양빛이 흡수되거나 반사되지가 않죠. 지구에서 태양광 효율이 1이라고 하면은 우주에서는 5배에서 10배 더 높은 효율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냉각? 우주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영하 270도예요. 270도. 서버가 아무리 열을 뿜어도 우주 공간으로 그냥 복사로 방출하면 끝이라는 거죠. 냉각비 0원. 그쵸? 심지어 270도이기 때문에 물 쓸 필요 없어요. 이미 270도인데 뭘 물을 써. 그쵸? 이게 실현이 되면은 전기 생산 비용 0원, 냉각 비용 0원, 토지 비용 0원, 물 비용도 쓰지 않으니까 0원, 환경 평가도 심지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0원.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때문인데요. 우주로 뭔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스페이스 셔틀 시절에는 1km 보내는데 54,500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70kg면 여러분 우주 보내는데 380만 달러, 50억 드는 거 50억. 그러니까 미친 가격이죠. 가격이 미쳤죠. 근데 스타쉽이 뭘 가능하게 하고 있나요? 바로 재사용. 스타쉽은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거기다 페이로드 용량도 훨씬 커서 100번 재사용하면 1kg당 비용이 10달러가 돼요. 10에서 20달러. 그러니까 54,500달러에서 10달러가 되니까 5,000배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용 혁명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래도. 근데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걸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지구로 쏴주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대기 간섭도 있고 변환 손실도 있고 지구에 엄청 큰 수신 안테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야, 이 바보들아. 전기를 지구로 보내지 말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서 그냥 데이터만 쏴. 아이 바보들 하면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우주에서 만든 전기를 그냥 우주에서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구에 다시 보내가지고 효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 연산을 우주 혹은 달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지구로 보내는데 이거를 그냥 보낼 수 있나요? 데이터를 뭘로 보내? 뭘로 보낼까? 바로 스타링크라는 거죠. 스타링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 형님이 스타링크를 그렇게 열심히 쏘아대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위성이 5,000개가 넘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랑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통신망이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시스템으로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이거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죠. 구글도 2025년 11월에 프로젝트 선캐쳐를 발표했고 뭐 스타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도 각종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뭐냐? 바로 스페이스X는 뭐다? 자체 로켓으로 직접 발사한다라는 거죠. 그냥 스페이스X는 자기 로켓으로 데이터 센터 쏘면 돼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뭐다? 데이터 센터 쏘려면 무조건 스페이스X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주겠냐고. 자기 회사 XAI가 있는데 이거 먼저 다 올린 다음에 해주면 해줬지 그전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미친 듯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10년 앞을 볼 때 머스크 형님은 옛날부터 그냥 다음 10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발사체 있고 데이터 센터 기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연산으로 한 데이터를 보낼 요 가운데 스타링크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용과 속도, 기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AI, 스페이스X가 합병한 거 그리고 추후에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되면은 2100조가 몰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확 드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몰랐던 AI 전력 전쟁의 맥락입니다. 데이터 찾고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